일단 뭐 그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도 그렇고 총리 사건도 그렇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빨리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결과물을 내서 이런 뭐 그게 기각이 됐든 인용이 됐든 이런 그 정부의 혼란을 어쨌든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어쨌든 현재에서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이든 총리 탄핵 심판이든 빨리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지체되는 바람에 오히려 이런 뭐 분열이랄까요? 이런 대립 양상이 너무 심화되고 좀 극한 상황으로 자꾸 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총리 사건은 하여튼 뭐 저는 그 소축인 측 대리인의 입장을 떠나서 이 사안 자체로 보면은 뭐 탄핵 인용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다 아시다시피 탄핵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헌법재판관 3명의 임용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탄핵 소추 의결까지 간 사건인데 아시다시피 최상목 권한대행에 의해서 헌재재판관 2명이라도 임용되지 않았으면 과연 헌법재판소의 이런 그 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됐을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요. 뭐 또 어쨌든 최근에 뭐 헌재에서 그런 헌법재판관 임용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고 뭐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쨌든 그 내란 사태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위해서 그 상설특검이 임용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됐으면 또 이런 어떤 수사와 관련된 이런 뭐 혼란이 상당히 그 해소가 됐을 텐데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렇게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상설특검 임용 절차를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상설특검이 임용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그 전국의 안정을 조속히 가져오는데 그 방해하는 결국은 그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사유만 하더라도 그 탄핵 인용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 사안 자체만 가지고 지금 판단되는 게 아니고 뭐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맞물려서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그 전망들을 하고 있어서 뭐 결과를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헌재가 뭐 이런 헌법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입장하시기 전에 잠깐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선고 어떻게 준비해 오셨죠? 예, 오늘 뭐 선고가 다행스럽게 지정이 돼가지고요. 오늘 한번 좋은 결정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따 나와서 다시 한번 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총리 탄핵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상식에 따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결국 이 결과를 보시면 국민들께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동안 야당이 정략적으로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정략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의 탄핵 재판 결과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제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상식에 맞춰서 조속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고 결과는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적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이 탄핵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바뀌었습니까? 헌법과 법률과 상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이지 않은 생각합니다.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만두시죠. 납득이 질문에 어려운데요. 대해서 제가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아시다시피 결국은 국회에서 표결에 관한 이 절차 요건의 위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각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아주 엄중한 시기에 결국 대한민국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정량만 집중한 민주당의 민낯이 오늘의 판결 결과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건지 국민의힘이라는 비판받고 있습니다. 영향백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영향백 추가로 한 말씀 선거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발주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이 오늘 드디어 선고되는데 탄핵 소추일로 따지면 87일이고 변론 종결로 따지면 33일이나 지났습니다. 아니 1시간 반 만에 변론을 종결한 사건 결론 내리는데 뭐 한 달 이상이나 걸렸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행히 선고된다고 하니 기다려 보긴 하겠습니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당연히 각하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법리와 다르게 판단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헌법재판을 포기한 것이다. 헌법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당연히 각하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적이 없는데 200명 의결 정족수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먼저 할까요, 그냥? 선거 결과 그냥. 나왔는데요. 인정 네. 말씀. 뭐 당연히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다만 만시지탄입니다. 이미 조속히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각하나 기각의 결정은 당연했고요.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그동안 정략적 줄탄핵을 해왔는지 드러났습니다. 직권남용으로 정말 처벌받아야 될 이재명의 민주당의 행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즉시 석고 대제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의 헌법재판으로 이제 남은 중요한 헌법재판은 대통령 헌법재판입니다. 조속히 대통령 헌법재판 선고 기일을 헌법재판소는 지정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우리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탄핵 심판 대표님 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자, 한 말씀 하고 예. 한 말씀 하고 네. 이쪽으로 해줄까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선고를 들으셨던 바와 같이
절대 다수가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결과가 늦어졌는지 참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하와 기각 의견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왜 87일이나 걸려서 선고를 하는 것인지, 그 기간 동안 국정이 마비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각하이든 기각이든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줄 탄핵의 줄 기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러한 줄 탄핵과 줄 기각에 대한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을 지고서 그 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의 동조에서 이렇게 줄 탄핵의 공범이 된 이상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고,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또한 이 모든 국정 혼란과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조속히 마무리해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나서 의결 정족수 과반 적법하다고 했고요. 각하 아니라 기각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입장 좀 말씀해 주시죠. 조금 유감스러운 점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가 아니라 임무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행과 대행의 대행의 그 줄탄핵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이재명 민주당의 이러한 지금 최상목 대행을 또 탄핵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을 용인해주는 결정이다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제가 본 것 중에서 우리 하나 더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덕수 대행께서는 빠르게 복귀하셔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통화부터 시작해서 국가 원수급 외교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셔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신하셨던 의결 정족수 그 정도 할까요? 예. 정족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 정족수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공식 발간한 교과서 헌법재판 해설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발행한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적 3분의 2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해석한다고 한다면 교과서와 다르게 수능시험의 결과를 채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사기 행각이라고 저는 말씀 그동안 드려왔는데,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고치든지 헌법재판소가 반성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놔놓고 교과서와 다르게 수능 채점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것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지적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을 것이라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구체적 자기 의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합의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일방적으로 용인해 준 부분이 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선출을 완벽한 선출 의결이라고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그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선출은 민주당의 일방적 선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국회의 합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해 그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 합의민주주의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회는 그동안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천해 오던 관행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결 원칙이라는 그 기준
네,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그 합의 정신이 외면되고 오히려 그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당 의회 독재의 면죄부를 주는 그런 효과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거 결과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거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모든 것이 이제는 제대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6분이고 5분이고 인용이 1분, 각하가 2분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 대통령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박경련 선생님께 오세요. 선고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예, 지금 직무가 정지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늦게나마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 총리님의 복귀로 인하여 이 국정 안정과 그 다음에 현재의 글로벌 무역 전쟁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